새로운 공주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곳곳에서는 축하 예배가 열렸고 귀족들도 각자의 저택에서 연회와 파티를 열며 왕실의 경사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 에드워드 왕자는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아기의 작은 손과 발, 하루하루 달라지는 표정까지 신기해하며 육아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공주의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실의 분위기는 마냥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조지 3세는 정신질환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결국 세례식은 왕실 가족과 일부 친척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어린 공주의 대부가 되어주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바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였습니다. 당시 영국과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무너뜨린 주요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황제가 영국 공주의 대부가 되는 것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세례식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을 기념해 공주의 첫 번째 이름은 알렉산드리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가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공주는 정식으로 켄트의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 공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새로운 공주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아직 그녀가 훗날 영국의 여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빅토리아보다 왕위 계승 순위가 앞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에드워드 왕자의 형이었던 윌리엄 왕자는 막 결혼한 상태였고 그의 아내 아델라이드 왕자비도 임신을 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빅토리아보다 먼저 왕위를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델라이드 왕자비는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후계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빅토리아의 왕위 계승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 왕자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그가 어린 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점을 보는 여인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에드워드 왕자는 장난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영국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러자 그 여인은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안타깝지만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을 운명인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의 자녀는 훗날 영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1820년 1월 영국에는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추운 날씨 속에서 장시간 외출한 뒤 심한 감기에 걸렸고 생각지도 못하게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폐렴으로 발전한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1820년 1월 23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딸 빅토리아가 태어난 지 불과 8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에드워드 왕자가 사망한 지 불과 엿새 뒤인 1월 29일에는 그의 아버지 조지 3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에서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왕자와 국왕이 연이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왕실과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은 에드워드 왕자의 부인 빅토리아 루이제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첫 번째 남편을 잃은 데 이어 다시 한번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낯선 나라에서 어린 딸을 혼자 길러야 했죠. 물론 곁에는 독일에서 데려온 레첸 남작 부인과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 페오도라 공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생전에 막대한 빚을 남겼고 공작 부인에게 안정적인 재산을 마련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왕족들의 생활비를 무한정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국 독립으로 중요한 식민지를 잃은 데 이어 20년 넘게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으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빚이 많은 왕족 가족에게 계속해서 막대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켄트 공작 부인을 동정하던 일부 왕족과
휘그당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타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매년 약 6,000파운드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단순 환산하면 상당한 거액이었지만 당시 왕족의 체면을 유지하고 수많은 하인과 궁정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에드워드 왕자가 남긴 빚이 너무 많았죠. 결국 켄트 공작 부인은 영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독일 영지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녀는 원래 영국 왕실의 시댁 식구들과도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영국 왕실 사람들은 독일에서 온 공작 부인을 다소 낯선 외국인처럼 대했다고 하죠. 차라리 독일로 돌아가 검소하게 살면서 딸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동생 레오폴드 왕자가 그녀를 말렸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빅토리아 공주가 나중에 여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놓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하죠. 당시 빅토리아보다 앞선 주요 왕위 계승자는 조지 4세와 그의 동생 윌리엄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았고 적법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생아들은 여러 명 있었지만 당시 영국 왕위는 정식 결혼해서 태어난 적법한 자녀에게만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왕자에게 살아남는 적법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면 왕위는 언젠가 어린 빅토리아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레오폴드의 말을 들은 켄트 공작 부인은 곧바로 정신을 차려 현실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외로운 미망인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딸이 곧 대영제국의 여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대영제국 여왕의 어머니가 되면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겠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독일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영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독일식 이름 빅토리아 루이제보다 주로 켄트 공작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이후 켄트 공작 미망인이라는 신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녀는 켄싱턴 궁전의 비교적 외진 공간에 머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왕족이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고 궁전 안에서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어린 빅토리아만큼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빅토리아는 통통한 체격과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외모에서는 할아버지 조지 3세와 하노버 왕가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함께 온 레첸 남작 부인은 정식으로 빅토리아의 가정교사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레첸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린 공주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어머니 다음으로 가까운 인물이 되어갔죠. 이부 언니 페오도라 공녀 역시 어린 빅토리아를 돌보며 보모처럼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백모였던 아델라이드 왕자비도 빅토리아를 무척 아껴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별개로 켄트 공작 부인의 정신 상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혼자서 켄트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막대한 빚, 불확실한 미래가 그녀를 짓눌렀던 것이죠. 그녀는 재정을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왕족다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합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궁전 생활과 왕실의 시선을 의식하면 쉽게 지출을 줄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작 부인이 절망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생전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관리했고 재정과 생활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조언을 해주었던 아일랜드 출신 군인, 바로 존 콤로이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남편의 충실한 부하이자 믿을 만한 조언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남자는 켄트 공작 부인과 어린 빅토리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